이렇게 해보세요.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수필 배움 이어가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 그 수필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처음 생각과 다르게 지속하다 보면은 약간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수필 배우기를 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과 계속 글쓰기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저의 독백 같은 영상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 영상 목소리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초보라 실수가 많아요. 이 영상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작은 핀 마이크를 지금 하나 주문해 놓은 상태이고요. 도착하면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그 수필을 처음에 쉽게 접근을 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그 마음을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무엇이건 그 계속 이어간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배움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주위 영향도 무시 못하죠. 환경이건 사람이건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그 다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그 퇴근 후에 글을 배우겠다라고 했을 때 바쁜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집스럽게 배우는 것을 쭉 이어가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니까 그 또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또 단순히 저는 잘 써지지가 않아서 고민을 했던 건데 주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잘하려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그냥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또 마음대로 되다가도 또 어긋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1년, 2년, 3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가족들은 제가 참 좋아하는 취미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주고 있는 거에 그런 모습에 감사합니다. 삶도 혼자 버텨 나가야 하죠. 이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쓰기는 혼자 만의 생각을 망망대해를 떠나서 어디든 도착 지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시간은 흐르고 웃고 울게 하면서도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차로 이동을 한다거나 잠시 잠깐의 시간이 비었을 때 어떤 글에 대한 생각을 저를 굉장히 편안하고 또 많은 것들을 좀 그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많이 이용했던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필을 배우는 걸 이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함께 소개하고 싶은 글은요, 명남수필문학회 49집에 실려있는 바람을 타고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 작품이에요. 예,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동민 선생님의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눈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그 저작권의 문제라던가 그 작가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 등등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어서 당분간은 제가 확인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부족하지만 저의 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인터뷰 형태로 수필에 대한 생각도 듣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또 다가가는 시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작성했던 바람을 타고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던 와중에 작성이 되었던 저의 글보다 또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훌륭한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고민을 되어서 제가 이 바람을 타고라는 작품을 만들 때 마음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수필을 계속 써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는 항상 바쁜데라고 하는 핑계가 따릅니다. 누구나 바쁩니다. 네, 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건 또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건 간에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 바쁘지 않은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나의 생각을 정당화시킬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더 두각이 되어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이 바람을 타고라는 작품을 작성을 할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항상 힘들 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듯이 제가 일을 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험들을 글로 풀어나가고 그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참 좋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어떤 그런 기쁨보다는 쓰는 작업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생기는 제 자신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하질 않았고요. 단순히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람을 타고라고 하는 작품을 썼을 때는 또 엄마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내용을 제가 같이 생각하면서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단다. 이 말을 처음 들었는데 믿는 마음이 생기니 주저할 게 없었다. 나도 팔공산 갓바위에 있는 관봉 석조 열의 좌상 앞에 엎드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은혜를 느끼고 싶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마음은 소원을 고르느라 바쁘다. 갓바위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소원 하나를 품고 돌계단을 오르기로 작정한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하는 일의 성취가 먼저 떠오르다가 남편을 위하는 기도가 우선이어야 할 것 같다가 이내 자식 걱정으로 이어진다. 어디 그뿐인가? 엄마의 건강과 언니와 오빠, 친구의 고민까지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 혼란스럽다.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는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난감하다. 이러다가 소원을 정하지 못한 채 부처님을 만날 것만 같다. 어쩌면 좋을까? 마음이 다급해지니 욕심은 더욱 단단하게 얽혀 매인다. 곧 돌계단인데 큰일이다. 등줄기에서 땀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진다. 미간이 구겨지고 숨이 차오를 때쯤 바람이 다가와서 내게 말을 건넨다. 코앞만 쳐다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걸어가란다. 나는 거친 숨을 고르며 잠시 벤치에 앉는다. 헐벗은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과 바람이 넘나들고 산등성이 넘어 초록잎이 천지를 덮고 있다. 장대한 자연의 품에서 깊은 호흡으로 바람을 들이킨다. 바람이 온몸을 휘감으며 나를 허공으로 띄우는가 싶더니 갓바위 전체를 한눈에 담아준다. 관봉이라 했다. 산봉우리는 봉황처럼 날개를 펴고 기세 좋은 기운을 뻗치고 있다. 금방이라도 용이 승천하려는 듯 대범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다. 바람은 용의 콧잔등에 앉은 부처님을 떠받쳐 길을 내고 그 길을 통해 소원을 이루려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실어 나른다. 병풍처럼 둘러진 암벽 아래 기도 소리는 살아 꿈틀거리며 산봉우리를 타고 천년의 시간 속으로 넘나들고 있다. 그 기도 열기에 넋놓고 있는 내 시선이 산자락 아래로 향한다. 바람은 이 길을 오르고 또 올랐을 엄마 생각으로 나를 이끈다. 엄마는 지금 내 나이쯤 이곳을 찾았다.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정갈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돌계단을 올랐다. 울산에서 대구까지 2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먼 길을 오가며 부처님을 만났다. 엄마는 갓바위를 오르기 전날이면 고기 반찬을 멀리하고 목욕을 했다. 경건한 표정으로 말수를 줄였고 그날만큼은 화를 내거나 소리치는 일이 없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하얀 저고리와 잿빛 바지를 손질해서 머리맡에 두고서야 잠을 청했다. 나중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어디를 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는 이 길을 오르며 어떤 소원을 마음에 담았을까? 문득 엄마의 마음이 궁금하다. 가족을 위하고 고달픈 자신의 삶을 위로받기 위해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듯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으리라. 20살에 시집와서 아버지와 함께 갖은 고생으로 집안을 일구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 오남매를 키우며 자식 걱정이 많아질 때나 할머니가 편찮으시거나 아버지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가족을 도닥이느라 동분서주했던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이 엄마의 이야기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지만 엄마는 자신의 희생의 그림자를 한없이 토해냈다. 긴 얘기 끝에 눈물을 닦아내며 미간에 주름을 매만지고서야 이야기는 끝이 났다. 갓바위를 다녀온 날이면 엄마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환해졌다. 내가 엄마 나이가 되어 그 표정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게다. 엄마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지금의 나처럼 소원을 떠올리는 마음이 복잡했을 것이다. 어쩌면 엄마도 이 자리에서 지친 발걸음을 쉬면서 바람의 손길로 마음을 다독였으리라. 지난 생각에 젖어있는 나를 바람이 다가와 건드린다. 바람은 내게 남은 계단을 마저 걸어가야 한다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킨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길을 만든다. 그 길을 따라 걷는데 집을 나서기 전에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직장에서 엉켜있는 불협화음이나 남편의 업무 마찰, 병마와 맞서고 있는 엄마의 힘겨운 일상, 자식의 학업 성취와 진로 고민 등 수많은 생각이 발 아래로 내려앉는다. 묘한 기운을 타고 진중한 본성이 될 때쯤 갓바위 정상에 도달한다. 어느새 소원을 고르느라 분주했던 심정은 온데간데 없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머리는 맑아진다. 이 길을 올랐을 엄마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찬다. 지금 내 곁에는 수많은 사람의 소원을 담은 마음이 천년의 바람을 타고 흐르고 있다. 이상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힘겨울 때 우리 마음속을 만져주는 어떤 최고의 위안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람을 타고 1000년 넘게 만들어진 그 갓바위에 여러 가지 내려져 오는 전례와 이야기들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같이 묻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모든 것이 바람을 타고 그 갓바위 쪽으로 올라가서 마음의 소원 성취를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상에서 크고 작은 어떤 내용들을 수필로 옮겨보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쉽게 등장하는 게 가족이고 부모님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배우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는 배움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흐뭇했고 또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이 삶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수상 작품이 아니어도 우리 주위에서 자기 일상을 담은 어떤 수필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글뿐만이 아니라 그 수필가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런 내용들도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면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제가 조금씩 알아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